결제론 15강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지급 신용장을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연지급 신용장이란 것은 수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보증하되 그러니까 deferred 또는 delayed, 그죠? postponed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수출업자가 캐슬은행의 오프닝 뱅크에 그것을 제시를 하면, 제시는 결국 이제 내고한 은행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바로 제시해도 되고, 그죠?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환음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환음이 사용되지 않느냐면 직업신용장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환음이란 것은 내고은행이 먼저 내고를 해주고, 내가 내고를 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권리를 내가 대신 이제 인수를 받아서 내가 이미 준 이 돈을 이제 캐슬은행에 받아야 되겠죠. 그때 수출업자에게 환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돈을 먼저 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일정 기간이 오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캐슬은행의 어카운트가 직업은행에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은행은 자기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 누구의 돈요? 캐슬은행이 돈이 들어와 있는 그 돈을 빼서 일정 기간이 되면은 바로 지급해주는 이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환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고를 하면서 보통 연지급이라도 수출업자가 이자 다 빼고, 자, 내가 2달 후에 받기로 돼 있는데 이자 빼고 2달치 이자 빼고 그냥 돈을 지금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직업은행은 내고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때 이제 할인을 하는 거죠. 이제 할인을 해주면 환음을 할인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먼저 줬기 때문에 환음을 발행을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수출업자에게 시켜서 환음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캐슬은행에 보내서 환음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아니면 이제 팩토링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은 팩토링 회사가 먼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지급기간 만기 됐을 때 이것을 직업은행에다가 청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그러면 팩토링 안 하고 이자 안 떼고 만기일 있다가 그대로 돈을 받겠다라고 수출업자가 생각한다면은 이 경우에 어떤 직업은행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연지급이라도 일단 직업은행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음 발행은 하지 않는다. 그죠? 자, 직업신용장과의 차이점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 만기일 이후에 이것을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한부 조건의 외상거래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좋은 점은 뭡니까? 수입업자죠. 수입업자는 우선 물건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 물건으로 제조를 하든가 아니면 그 물건을 바로 팔아서 판매 대금을 가지고 자기의 이문을 갖다가 확보한 다음에 이 판매 대금을 가지고 수입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즉 외상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출업자가 선적 완료 후 운송수료를 지정된 연지급은행에 제시하면, 그죠? 결국은 이제 지정된 연지급은행에서 이것을 받아서 캐슬은행에다가 주겠죠.
은행 일정 기간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지급 약정서를 누가 발행하면 이제 지급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연지급 약정서를 환음을 대신해서, 여기는 돈을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니까, 개설은행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돈 줬다는 정표의 하나인 환음을 발행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연지급 약정서를 발행합니다. 그죠? 수출업자는 만기일에 수출 대금을 찾거나, 그죠? 찾거나 만기일과 이자를 공제하고 적지 수출 대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제작을 찾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만기일에 이자를 공제하고 수출 대금을 찾을 수 바로 내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일종의 뭐 그냥 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내고 하지 않고 기다릴 경우에는 이것은 지급은행에 가서 그 연지급 약정서를 가지고 가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그쪽에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연지급 약정서가 지급은행이 될 때는 지급은행과 개설은행 간에 어떤 약속이 있겠죠. 그죠? 개설은행이 지급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어서, 계좌가 있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던가, 뭐 아니면 나중에 돈을 보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약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은행 사이에. 어쨌든, 연지급이란 것은, 지급은행이 자기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환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업자가. 환음 수출업자가 먼저 돈을 받고 이제 그 자기가 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만기일이 와서 받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는 것도요, 바로 받는 것도 내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고은행, 즉 내고은행이 매입은행이죠. 매입은행이 자기 돈으로 먼저 줄 때는 환음을 발행하고, 그렇지 않고 지급신용장에 의해 가지고 개설은행이 주는 돈을 받아서 바로 전달하는 역할만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은 이제 지급신용장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신용장입니다. 인수신용장. 그럼 인수란 말, 그죠? 인수신용장이란 것은 뭐냐 하면요. 수출업자가, 그래서 이제,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 앞으로 기한부 환음을 발행합니다. 이때, 자,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는 환음을 발행하는 거죠. 그죠? 발행하면 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신용장이다. 자, 환음 발행하면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발행하면 인수한다. 자, 인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환음에 대해서 자기가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출업자, 자, 환음이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뭐 하는 거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빨리 다오라고 재촉하는 하나의 서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가 기한보험을 발행합니다. 이때 기한보험은 아까 이제, 기한부 신용장하고 틀려. 이때는 이제 기한보험을 발행합니다. 기한부 신용장은 그 기간이 되면은 뭐 와서 그냥 찾겠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약속이 안 됐다고 합시다. 뭐가 약속이 안 됐습니까? 지급은행하고 지급은행, 그죠? 지급신용장의 지급은행, 뭐 연지급도 마찬가지요. 지급은행하고 개설은행 간에 이제 그래서 오면 돈을 어카운트에 맡겨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설은행이 지급은행의 지급행위에 대해 돈을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명확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인수신용장, 그죠? 인수신용장을 갖다가
발행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신용장하고 연지급신용장이 개념이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지급신용장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이후에 돈을 은행이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그것을 은행이 약속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신용장은 그러니까 이제 연지급신용장에서는 지급은행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급은행이 이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무역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대금을 일찍 결제받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든다면 내가 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이전에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것도 은행의 지급신용장 보면 은행에서 이제 연지급 확약서, 저는 지급 확약서, 내지는 연지급 확약서, 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은 환음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에 지급 확약서나 연지급 확약서를 지정은행이 지급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그 발행을 하고 이제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이 조건은 보통의 경우에 지급은행은 환음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환음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돈을 개설은행한테 받아서 주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못 주는 사태도 발생하겠죠. 그죠? 지급은행이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만약에 이제 그 돈을 안 보내온다. 개설은행이.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급이 좀 안 되겠죠. 불능한 상태가 되고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물론 지급은행이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업자가 가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좀 먼저 무역금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 조금 이자를 떼고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다른데 유통을 시키든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연지급 약정서를 가지고 유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연지급 약정서하고 이제 환음의 이제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뭐냐? 내가 연지급 약정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데 가서 어음을 할인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은 환음을 발행해 가지고 그 환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내고를 한다고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한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하나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좀 간단히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연지급 신용장하고 인수신용장의 차이는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환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입 신용장에서는 매입 방식에 의해서 환음을 발행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매입 신용장이란 것은 일반적인 신용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고은행 즉 매입은행에서 환음을 발행받고 그 다음에 먼저 지급하고 그죠? 이걸 가지고 다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매입신용장이라 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환음을 발행하지 않고 연지급 약정서를 받습니다. 연지급 약정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신용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연지급 약정서란 것은 연지급이란 것이든 지급이란 것이든 이것은 지급은행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돈이 오면 주는 거죠.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이 오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돈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개설은행과
그 다음에 직업은행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있겠죠. 뭐 개설은행이 직업은행에 먼저 디포짓을 해놓고 무슨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의 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어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어음이나 그 가계수표 같은 거는 채권자가 그 돈 달라고 오기 전까지 그 계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이제 발행한 사람들,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들, 아니면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람들의 계좌에 그걸 지급할 만한 거의 돈이 들어 있어야지 부도가 안 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연지급 약정서도 마찬가지죠. 주긴 줬지만은 결국은 돈이 있어야지 주는 거죠. 그죠? 돈이 있어야 준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인수신용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환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인수신용장은 채권자가 환음을 발행하고 이 환음을 인수해라 라고 인수해라. 네가 나중에 환음을 발행하고 이 환음을 인수할 것을 네가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용장을 우리가 인수신용장.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환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환음을 발행한 사람이 그 환음을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수신용장에서는 환음을 인수한 사람, 즉 환음을 인수한 사람이 환음을 인수한 주체가 그 환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좀 더 안전하죠.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죠? 연지급 약정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럼 또 뭐냐면 연지급 약정서 환음은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음은 이 환음을 발행하면 이 환음을 바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건 이제 저희에게는 연지급 은행이나 또는 인수은행이 바로 이제 그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할인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연지급 은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수은행에다가 바로 환음을 인수하겠다고 한 그 지정된 인수은행이 있습니다. 인수은행에다가 바로 이거 내고 주세요.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자 띄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뭡니까 발행함과 동시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갖다가 또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서류는 다 보내고 여기 환음 여기 발행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라는 것은 그 환음을 인수신용장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인수를 한 주체가 반드시 그 대금을 인수에 대한 대금을 법적으로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이제 안정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인수신용장과 연지급 신용장은 똑같은 즉시 지급하는 신용장은 아닙니다. 그죠? 만기일에 지급하는 신용장이지만 차이점은 환음을 발행하느냐 환음을 발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 그죠? 환음을 발행하느냐 환음을 발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환음을 발행했을 때가 수출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익과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연지급 같은 것은 뭐냐? 지급신용장은 연지급이든 지급이든 간에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어음을 갖다가 발행한 자 또는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이제 만기일이 와서 찾으러 온 사람, 이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카운트에 뭡니까? 그 은행의 계좌에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지급도 마찬가지죠. 그만큼의 돈이 결국 은행은 뭘 하는 겁니까? 은행은 그 사람의 계좌에서 물론 은행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그 돈이 없더라도 그래서 신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출 내 가지고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발행자가 당시에 유동성 위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은행이 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의 은행과 그 다음에 계좌 개설자 간, 즉, 음을 발행한 사람,
그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간에 이제 관계의 문제죠. 어떤 그러한 두 사람 간의 계약의 문제지 의무는 없다는 거죠. 은행이. 그죠? 연지급 약정서나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국은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받아서 은행이 그냥 전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그것을 인수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좀 강한 장치가 필요할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인수시용장을 이용한다 이런 거죠. 인수시용장. 그럼 인수시용장이 되면은 그 인수가 지정된 그 당사자 은행은 그 인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그런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수출업자 개설행위 지정한 은행 앞으로 발행하면은 인수할 것을 약속한다. 기한보험을 그죠? 그러면 이제 연지급 시용자하고 같은 점은 그다음 선적서를 제시해야 되고 그죠?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는 거고 다른 점은 수출업자가 기한부 환음을 갖다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죠? 기한보험을 발행한다. 그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시용장에서, 발행하고, 수출업자 선적후 운송서류와 함께 기한보험을 발행하여 지정된 은행에 가서 인수를 갖다가 요청한다. 그래서 인수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인수은행에 가서 인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인수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기한보험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 의미로 accept란다. accept. 자, 예, 인수합니다. 그럼 인수하는 순간 법적으로 이제 이 인수에 대해서 대금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를 하면 서명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준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수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인수행위다. 자. 자, 그래서 자, 수출업자는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찾든지 할인을 통해 수출대금을 미리 찾을 수도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은행 인수음은 신용도가 높죠. 그죠? 금융시장에서 할인율도 좋고 유통도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 지급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보다 좀 더 유리하다. 자, 인수은행은 만기일에 가서 환음의 지급인이 된다. 그죠? 인수은행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인수은행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만기일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 후 만기일에 지급을 거절하면 최종적으로 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책임.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거절 사유가 없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인수은행입니다. 인수은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설은행과 인수은행 간의 계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기 인수를 갖다가 거절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에 이제 지급을 거절하면은, 지급은행은, 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이 진다. 그렇죠? 개설은행이 진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입신용장이죠. 매입신용장은 보통의 이제 신용장, 그죠? 매입신용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매입신용장이다 한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연지급 신용장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가면은 우리가 이제 연지급 신용장에서 보면 뱅크스 크레디트가 있고 시프스 크레디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신용장의 어떤 엄격한 어떤 기준은요, 매입은행과 연지급의 경우입니다. 외상거래의 경우에요. 이제 바로 지급되지 않는 일란불이 아닐 경우에
매입은행과 예를 들어서 셰퍼의 관계, 매입은행과 수출자가 간에 어떤 내고를 했던 간에 연지급 하에서는 결국은 개설은행과 이 직업은행 간에, 그죠? 직업은행이든 매입은행이든 돈을 준 은행, 이 간에의 관계는 별도라는 거죠.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결국 연지급 하에서는 어쨌든 개설 의뢰인은 즉 오프닝 뱅크는 지급 의무가 있는 최종 지급인이죠. 최종 지급인인 그 오프닝 뱅크는 결국은 이제 만기일에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만기일에. 알겠죠? 그 만기일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은행이든 매입은행이 됐든 연지급은행이 됐든 뭐 이런 은행들이 그 수출업자하고 뭐 내고를 어떻게 했든 간에 내고를 해줬든 내고를 안 해줬든 할인을 했든 뭐 이런 간에 이 연지급 신용장이 발행되었다 또는 인수신용장이 발행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오프닝 뱅크 즉 개설은행은 그 만기일에 어쨌든 이 은행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독립적인 거죠. 이 관계하고 그 관계하고는 독립적이다. 이때 만기일까지 이제 누가 이제 만기일까지의 어떤 이러한 대금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부담하느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수출업자가 만기일까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갖다가 ships credit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은행이 만기일까지 이제 위험을 부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가 bankers credi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지급 신용장은 ships credit가 맞죠, 그죠? ships credit가 대부분의 이제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그렇다. 뒤에 가면 조금 더 공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bankers credit, shipped credit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런 개념이구나. 연지급 신용장에 있어서 이 돈을 받을 때까지의 부담, 위험 부담을 누가 기다려주느냐. 그것이 이제 수출업자가 그 부분을 기다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ships credit라고 하고요. 아니고 은행이 먼저 내고 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은행에 개설은행에 어떤 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bankers credit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즉 연지급이든 인수신용장이든 이 지급신용장 즉 외상거래 신용장에서는 앞에 있는 내고은행이든 직업은행이든 인수은행이든 이러한 은행들이 수출업자하고 내고를 해줬든 안 해줬든 뭐 그들 둘 간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일단 외상 만기일에 개설은행과 이러한 은행들과의 관계는 만기일에 지급하면 된다. 그죠? 말 그대로 외상거래하면 된다. 그것은 독립적이다. 저쪽이 먼저 줬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개설은행도 연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내 줬으니까 빨리 다 돈을 재촉한다 해서 돈을 빨리 줘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 관계는 독립적이다. 그래서 연지급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인수로 되어 있는 이상 만기일에 지급하면 된다. 개설은행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입신용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매입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신용장하에서 발행된 환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개설은행이 환음의 발행을 비롯하여 배서인, 선의 소지자, 선의 소지자는 때는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 내고은행. 내고은행은 그냥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해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고를 하니까 내고를 해줄 수밖에 없죠. 뭐 그 내 마음을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계약 내용이고 뭐 그냥 일단 서류만 맞으면 돈을 주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왜 하나의 자기네들 안에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구성원으로서 뭐 어쩔 수 없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의 소지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의 소지자는 에게는 돈을 줘야 된다. 그죠? 매입신용장에서 환음은. 그죠? 그래서 그 최종 지급인은 누구냐면 오프닝 뱅크다. 개설은행이다. 자, 지급을 약속하는 손해자. 이걸 갖다 매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서인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또 환음을 발행한 사람도 되지만
또 뭐냐면 이제 그걸 또 다시 인수 받아 가지고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내고하러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뒤에 이제 배서. 우리 수표에 여러 가지 유통될 때마다 뭡니까? 그 수표를 내는 사람 뒤에 이름 적고 또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그 수표를 다른 데 쓸 때 또 적죠. 그걸 갖다 뒤에 등배자입니까? 배사한다. 뒤에 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배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수출업자는 환원과 운송 서류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매각하는 것은 이제 무역금융을 받기 위해서 할인을 하는 거죠. 할인을 한다. 할인을 요청하는 거죠. 자, 할인하기 위해서 난 이자 떼고 내가 이게 만기일이 얼만데 이게 이제 이자 떼고 좀 돈으로 좀 바꿔달라. 또는 아니면 뭐 바로 지급되는 것도 그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는 매입은행이 되는 거죠. 매입은행 그죠? 매입은행이 된다. 환음 선의 소진으로서 매입은행이 된다. 보통 이제 내고은행이 매입은행이 되는데 이때 운송서류를 환음과 운송서류를 갖다가 이제 이 내고은행은 그래서 매입은행은 이제 애니뱅크입니다. 어떤 은행에 가서든 이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물론 연지급 신용장하고 연지급 신용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신용장은 그 인수은행과 연지급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은행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을 자기 자금으로 매입하죠. 자기 자금으로 이를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자, 지급인은 누굽니까? 오프닝 뱅크라 했죠. 환음의 지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환음의 지급. 이제 그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어떤 거래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우리가 매입신용장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이 특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제한신용장. 그죠? 그래서 애니뱅크. 이제 내고하러 갈 때 매입을 특정한 은행에 가서 해라. 이 은행에만 가서 해라. 라고 할 때는 특정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제한신용장이고요. 보통의 신용장은 자유매입신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매입신용장이라는 것은 어떤 은행이든 가서 수출업자가 내고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는 것.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애니뱅크. 어떤 은행에 가서도 내고를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의 신용장은 자유매입신용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매입신용장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용장을 분류할 때 환음 기한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환음 기한에 따른 분류는 사이트 크레디트, 사이트는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람 딱 한번 보는 즉시에 출급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내고하러 오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검토하고 바로 돈을 내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이트 크레디트다. 사이트 보고 바로 사이트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죠. 보고 바로 주는 것. 그죠? 수출업자가 선적 후 그러니까 이제 환음 기한이 그럼 이때 환음은 뭡니까? 발행하는 즉시 매입되고 바로 즉시 지급이 되는 거죠. 그 환음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사이트 크레디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출업자가 선적 후 캐슬은행, 오프닝 뱅크를 최종적으로 지급으로 하는 그죠? 네가 나중에 다 책임지라라고 하는 일람불 즉 내가 내고할 때 바로 내고하는 은행이 즉 매입은행이 보고 바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의 환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지급인은 이 환음을 일람하는 즉시 그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되는 신용량이다. 이 지급인은 바로 이때 이제 매입은행이 1차적인 지급인은 매입은행이 되지만 최종적인 지급은 뭡니까? 지급인은 오프닝 뱅크가 되고 이 오프닝 뱅크를 대리해서 매입은행이 뭡니까? 지급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지급인은 누구냐면 캐슬은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급인은 뭐냐면 일람하는 지급인은 매입은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매입신용장에 하여서 발행된 대부분의 환음은 일람불 환음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매입신용장의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일람불 환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 신용장. 자, 그래서
usance credit다. 이거는 이제 기한불안서 외상거래 신용장, 즉 만기일에 자, 여러 번 얘기했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매입을 합니다. 매입 그 만기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또 매입이라는 용어를 또 써서도 안 돼요. 여기는 기한불안 것은 지정된 직업은행이 서류를 받고 그죠? 서류를 받고 일정한 후에 내가 여기 내 차로 나한테 오면 돈 주겠다라는 거죠. 확약서를 주는 거죠. 기한부 확약서를 거죠. 기한부 지각 확약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기한부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한부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인데 기한부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와 기한부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기한부 신용장에서는 기한부음을 하지 않고 뭡니까? 기한부 확인서를 주는 거죠. 누가? 직업은행이. 수입자가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거 이용되는 신용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음에서는 약정 이후에 직급 것을 약속하는 직업인의 서명행위, 즉 인수가 따른다. 이때는 이제 인수신용장이 되죠. 우리가 이제 기한부 신용장에서 두 가지가 있죠. 연지급 신용장, 그죠? 연지급 신용장일 경우에는 기한부음을 발행하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일 때 acceptance 인수신용장일 때는 인수은행이 뭡니까? 기한부음을 발행하게 하는 거죠. 그죠? 기한부음을 발행하게 한다. 그 차이는 무슨 차이였죠? 우리가 확약서를 줄 때하고 음을 발행했을 때하고 수출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익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한부음이라도 발행하면 이것을 유통시킬 수 있고 할인할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또 기한부음을 발행했다는 이야기는 즉 인수은행에 대해서 기한부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기한부음을 인수하는 은행, 즉 기한부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좋습니다. 나중에 오면 우리가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훨씬 좀 더 수출업자에게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양도 가능 신용장이 있습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 transferable credit라고 되어 있죠. 자,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죠?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우리가 transferable credit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다. 그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이 문구가 없는 신용장은 뭡니까? 양도 불능 신용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죠? 실질적으로는 1회에 관해서 대부분의 신용장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transferable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이 표시가 없는 신용장은 양도 불능 신용장이다. 신용장 양도 시 원신용장 그 자체를 양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죠? 원신용장을 근거로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제수익자에게 개설하는 방식으로 양도한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원신용장을 근거로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제2수익자에게 개설하는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자, 보통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 노티파이 뱅크죠.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개설하는 양도은행 역할을 한다. 그죠? 양도. 그러니까 노티파잉 뱅크가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개설하는 양도은행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에 따른 수수료는 수익자가 제1수익자, 제일 처음 신용장을 받은 수익자가 양도에 따른 수수료를 갖다가 부담하고요. 이때는 통지은행이 양도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양도은행의 역할을 한다. 그죠? 양도은행이 한다. 자, 그래서 통지은행이 이제 그걸 원칙적으로 받았으니까요. 이제 그 은행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원신용장을 기초로 해가서 이 신용장을 뭡니까?
새로운 양도 시용장을 만들어서 제2수익자에게 개설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양도 가능하죠. 그럼 역으로 따르면 여러분들이 수출 계약을 따가지고, 그죠? 그 계약을 따서 양도해도 되는 거죠. 그죠? 양도해도 된다. 그러니까 수출 계약을 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꼭 지금 제조시설이 없다. 어떤 그런, 유통할 수 있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신용장을 받아서,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양도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그 자체만으로도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 같은 것도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 따내 가지고 계약을 그죠? 계약을 따내서 그걸 밑에 있는 하청에다가 이렇게 주는, 물론 그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왜냐하면 이제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따내죠. 따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또 시행사들은 또 그 밑에 있는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또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역을 핸들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